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지금 이 시각 열리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잠시입니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오직 광복절 이 사면 대상을 심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무회의가 열리는 건데요. 앞서 법무부는 이 대통령에게 조국 전 이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윤미향 의원 등 정치인들을 포함한 특사 명단을 건의했습니다.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서 현재 복역 중입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데 형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오늘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이제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만약에 사면이 결정되면 곧바로 석방이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일단 결과는 이제 오늘 오후에 최종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은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 언제 석방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포함이 된다 그러면 언제 석방이 될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관심 대상이 된데요. 판결 같은 경우 이를테면은 뭐 헌재 탄핵 판결 이런 것은 이 주문이 끝나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면 결정 같은 경우에는 사면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제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따로 기재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광복절 이틀 전입니다. 13일 날 이 사면 안건을 재가를 해서 보통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해서 그날 석방된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당초 예상보다 하루 빠른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생중계를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오늘로 앞당겨졌습니다. 무슨 국가 비상사태라도 터진 것입니까? 아니면 조국 윤미향의 사면이 그리도 급했습니까?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도록 지시하십시오. 국민은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에 찬성했는지, 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면 논의가 당초보다 하루 앞당겨진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내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사면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도 보았는데요. 바로 오늘 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반발을 했는데요. 국가 비상상태라도 생겼느냐, 조국 윤미향 사면이 그렇게 급한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면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고 내일은 정기 국무회의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또 내일은 이 회의에서 다뤄야 될 안건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들었지만 이런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일각에서는 이 사면 논란을 서둘러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생중계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실 그러나 대통령 모두 발언 없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대표 사면은 광복절을 분열시킨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내 편 무조건 챙기기, 내 사람 한없이 감싸기식 사면으로 광복절마저 통합이 아니라 분열, 축제가 아니라 치욕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현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 뭐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오늘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로 유죄가 확정된 이 권력형 범죄자라면서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청년들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안겨줬고 최악의 국론 분열을 야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 조국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등을 모아서 도둑들이라는 영화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이 화려한 범죄 사면자 컴백 캐스팅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도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반면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그런 사면이 아니에요. 내란의 뿌리를 보면 정치검찰인데 이게 이제 결국 대통령 권력을 장악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거든요. 내란을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있다고 봐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여러 나오고 있는데요. 친 이재명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사회통합, 국민통합 측면에서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강덕구 의원도 정치 검찰에 맞서 그 사면을 받은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반면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가 됐었는데요. 한준호 최고위원은 정치인 사면은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다른 의원도 한 매체를 통해서 집권 초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 전 대표 입장도 알려졌습니까? 조 전 대표의 입장은 지난달 16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제 공개한 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 전 대표는 편지를 통해서 먼저 2리터짜리 생수 6개를 봉지에 담아서 팔운동을 하고 저녁 뉴스를 보면서 스쿼트 100개를 한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몸은 더 건강해졌다라고 하면서 본인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영 생활 중인 제가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라고 말을 아꼈고요. 국민께서 제가 쓸모가 남아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역할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역할일까요? 만약 조국 전 대표 사면이 결정이 되고 복권까지 결정이 된다면 곧바로 정계에 복귀도 가능합니까? 일단 이건 이제 복권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당장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당대표로 복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사실 조국혁신당이라는 당명 자체가 조국 전 대표 이름을 딴 당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당연히 뭐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당에 복귀를 한다면은 뭐 사령탑 역할을 아마도 맡게 되겠죠. 그리고 직접 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하여튼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입장인데 사실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좀 복잡 미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이제 친명의 입장에서는 또 친문의 새로운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가 사실 없을 수는 없거든요. 당장에 지난 4월에 전남 담양구주 선거에서는 특히 호남 지역은 굉장히 좀 유의미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그때 민주당을 제쳤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민주당 내에서도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